이걸 안 풀어본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이 문제는 뭐를 풀어야 되냐면 이거 흐름에 낱말이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반대말이 쓰여있는 경우가 많아. 그런 단어가 있는지 찾는 거예요. 문법 푸는 거 아니고 흐름에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3분 동안 풀어볼게. 시작! 시간 끝. 다들 풀었어요? 몇 번이 정답일까? 약간 부끄러움 손이라도 표현을 해볼까? 몇 번일까 정답? 우선 같이 봐볼게요. 우선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흐름에 약간 무적절한 거를 쓰면 돼요.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는 약간 흐름을 보고 흐름에 무관한 애를 찾는 거예요. 혹은 반대되는 것들. 그래서 예를 보면 반대말이 쓰여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예를 보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글을 볼 때는 뭐를 가장 먼저 봐야 되냐면 얘를 보니까 흐름을 알려면 1번이 나오기 전에 얘가 무슨 말을 했는지 파악을 해야겠지.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 지문을 볼 때는 맨 첫 번째 문장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제일 첫 번째 문장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우리 여기 옆에 소재라고 한번 적어볼까? 소재. 우리는 소재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소재가 뭐야? 소재? 소재랑 주제는 다른 건데 소재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뜻해요. 이 필자가 이 사람이 글을 쓸 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과학의 발전은 인류에게 큰 도움을 줬다 라고 하면 얘가 주제인 거고 소재는 과학의 발전인 거예요. 그래서 소재라는 것의 주제는 소재랑 필자의 주장 혹은 생각이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과학의 발전이라는 소재에 얘가 플러스적인 거였다. 인류에게 도움을 줬다. 라고 생각을 추가하니까 그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찾는 연습을 할 거고 그리고 얘를 읽기 전에 우리 배경 지식부터 한번 봐볼게. 이거를 알고 보면 조금 더 쉽게 보일 거예요. 우리 인지적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 편향이 뭘까? 편향? 편향이라는 건 살짝 치우친 생각이죠. 치우친 생각이고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 경향.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게 왜곡된 사고를 하게 만드는 심리적 경향을 바로 인지적 편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지적 편향을 하게 되면 우리는 되게 이성적인 사고를 내리기 어렵겠지.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될 거니까.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이어서 보면은 이 인지적 편향이 왜 생기는지 나와 있거든요. 한정된 정보와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 효율성을 위해 직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한대요. 한정된 정보와 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돼가지고 사람들이 심리적 효율성을 위해서 직관적 판단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인지적인 편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막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없는데 옛날 막 엄청 옛날 원시시대로 가보면 저쪽에서 코끼리가 막 달려오고 있어. 근데 막 그때 내가 지금 어디 있고 내 키가 몇 정도 되니까 어떻게 던져가지고 얘를 죽이면 되겠다라든지 혹은 어디로 가야 되겠다를 오랜 시간 고민할 수가 없지. 정보도 한정돼 있고 시간도 한정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이게 하기 위해서 직관적인 판단을 내렸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살짝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인지적 편향을 말을 해주는 거고 예시가 4개 있어서 같이 봐볼게요. 확증 편향, 가용성 편향, 후광 효과, 자기 확신 편향 이런 것들이 있대. 이런 것들은 알아두면 살짝 똑똑한 척 하기 좋겠지. 볼게.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이나 가설을 지지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찾는 거예요. 내가 A가 좋다고 생각해. A가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그러한 정보들만 보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정보는 일부러 무시하는 거야.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썼네. 저 다 틀린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확증 편향.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고 가용성 편향은 말은 좀 어렵지만 그냥 쉽게 떠오르면 얘가 중요한 거야. 내가 주변에서 많이 접해봤으면 얘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죽는다고 했을 때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왜 많이 죽을까? 아무거나 말해볼까? 어젯밤에서는 막 차 사고라고 하고 그랬는데 만약 그 친구가 차 사고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마 TV에 나오는 차 사고 뉴스를 많이 봤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랬으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럼 차 사고는 위험한데 많은 사람들이 죽겠지? 해서 차 사고 때문에 많이 죽는다 라고 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똑같은 질문을 미국에 있는 애들한테 하면 걔네는 총기 사건으로 죽는 게 많다 그래. 왜? 거기는 총기 사건이 많이 보도되고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고 느껴지니까. 그래서 본인이 많이 들은 거, 많이 떠오르는 거를 과대평가하는 게 가용성 편향. 후광 효과는 딱 이름만 들어도 알겠지. 한 사람 뒤에서 후광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긍정적인 특성이 전체 평판을 과대평가하게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친구가 막 농구를 잘해. 이 친구가 약간 성격도 좋을 것 같고 예절도 바를 것 같고 공부도 잘할 것 같고 이런 거. 한 가지를 잘하면 다 잘할 것 같은 그런 과대평가하는 게 후광 효과고 자기 확신 편향은 완전히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신의 성공은 자신의 내적 요인 때문인 거야. 내가 시험을 잘 본 건
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이야. 이런 거고, 실패는 외적 요인이야. 만약 내가 시험 망쳤어. 그러면 선생님이 내가 공부한 데서 안 낸 거야. 이게 자기 확신 편향인 거예요. 본인이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말하는 질문이었고, 우리 단어도 같이 봐볼게요. 뭐 rational, 합리적인, 이성적인, bias, 편향, 편견, intuitive는 직관적인 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빡 하는 거고, fallacious 하면 잘못된, 허위. 얘는 다 알 것 같지만 알아두면 좋아서 표시를 한번 해봤고, inhibit 하면 억제하다, 방해하다, 못하게 하는 거를 뜻을 하죠. 그리고 informed 하면 정보에 근거한 이라는 뜻. 원래 inform 자체는 정보를 주다라는 뜻인데 ed가 붙어서 pp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갖춘 이란 뜻이고, irrational 하면 rational에다가 ir이 붙었지? 이러면 반의어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irrational, 비합리적인 이란 뜻이고, automatic, reflexive 하면 같이 알아둘게요. 자동 반사적인 이라고 해서 얘네를 합치면 자동 반사적인 이란 뜻이죠. 뇌가 무의식적으로 뭔가 할 때 automatic, reflexive 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무의식적인 반응을 말할 때 automatic and reflexive thinking 해서 자동 반사적이다 라고 하고, deliberative 하면 신중한, 숙고하는 건데 옆에 impulsive가 써져 있지. 이거 무슨 뜻일까? impulsive. 무슨 뜻이야? 얘는 충동적인 이란 뜻이에요. 충동적인. 그래서 얘도 같이 알아두도록 합시다. impulsive 하면 충동적인 거, 얘 반대는 deliberative, 신중한, 숙고하는.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나머지 단어들도 보고 지문 해설을 할게요. impede 하면 방해하다, 지연시키다인데 우리가 본 지문에는 interfere with로 나와 있었어요. interfere with. 얘가 방해하다, 지연시키다 라는 뜻. 그리고 snap 하면 성급한, 즉석의, 순간의 이런 뜻이고, subject는 별표 할게요. 얘는 뜻이 여러 개가 있어서 다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subject 하면 주제, 과목이란 뜻도 있고, 대상, 뭐 실험의 대상 할 때 subject 많이 쓰고, 국민이라고 할 때도 써요. 그리고 여긴 다 명사였는데 형용사로 뭐뭐 받기 쉬운, 취약한 이란 뜻으로도 쓰는데 이때는 be subject to의 형태로 많이 쓸 거예요. 뒤에 거에 영향받기 쉬운, 뒤에 거에 취약한 이란 뜻이에요. be subject to, 뭐뭐 받기 쉬운, 취약한. 그래서 품사에 맞게 단어 외워두시고 이제 드디어 해설로 가볼게요. 여기 다시 1쪽으로 와서. 사실 정답률이 50%라고 되어 있었는데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50%일 리가 없어요. 22%였고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고3 언니 오빠들도 그냥 찍어서 맞추는 확률인 거야.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고.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We all like to think of ourselves as rational actors 했는데 액터가 뭐지? 액터? 원래는 배우라는 뜻인데 여긴 배우가 아닌 거 같죠? 여기서의 액터는 행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액터는 행위자다. 행위자. 우리는 그럼 우리 모두를 rational,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careful, 신중하고, considered, 사력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뭔가 표시를 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따라오려고 표시를 하는 거고, 쌤이 빨간색으로 뭔가 표시를 한다. 그러면 문법적인 거고, 파란색은 이렇게 뜻 쓰는 거, 검은색은 내용 정리 같은 거에 쓰는 거예요. 주황색은 그냥 쌤이 여러분 보기 편하게 표시해준다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우리 모두를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고 사려 깊다고 생각을 한대요. capable of 하면 무슨 뜻일까? 할 수 있는 이란 뜻이고, 오늘은 낯가리는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해도 괜찮지만 다음 시간부터 대답을 안 하면 선생님의 관심이 좀 필요하구나 해서 조금 밀착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그리고 우리 편해지면 어차피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해석하고 할 거예요. 자, 볼게.
할 수 있는 건데 sound and reliable judgments. sound는 원래 소리라는 뜻인데 소리와 믿을 만한 판단은 좀 이상하지. sound는 건전한이란 뜻이 있어요. 건전한, 뭔가 그럴듯한 이란 뜻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건전하고 믿을 만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맨 첫 번째 문장에서 하는 말은 뭘 말하고 있지? 우리는 우리를 이성적이라고 생각한다. 해놓고 이성적인 게 뭔지 조금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뒤에 we might believe, 그리고 우린 믿을지도 몰라, that we generally consider different points of view, 우리가 다른 관점들을 고려한다고, and make informed decisions, 그리고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1번은 흐름에 맞지. 왜 맞냐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좀 봤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앞에서 이미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informed는 이 말 때문에 흐름의 자연스러운 뜻이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1번은 괜찮았는데 we are in fact 했어요. 여러분 in fact의 뜻이 뭘까? in fact. in fact 하면은 사실은 이란 뜻이지. 사실은. 근데 얘는 조금 중요한 연결사라서 밑에다가 정리를 할게요. in fact. 얘는 사실은 이란 뜻이 있는데 연결사는 순접과 역접이 있어요. 순접은 앞에 했던 흐름이 그대로 가는 거야. 뭔가 반전이 없이 그대로 가는 거고, 역접은 뒤집는 거죠. 반대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in fact는 둘 다 된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순접일 때는 구체화해주고 강조를 해줘. 구체화하고 강조를 해준다. 어떤 느낌이냐면 누가 말하는 거야. 나는 과일을 좋아해. 근데 사실은 과일 좋아하는데 사실은 내가 사과를 제일 좋아한다. 이렇게 되면은 흐름이 바뀌지 않은 채 그냥 과일에서 사과로 구체화가 된 거고 사과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흐름이 바뀌지 않아서 이런 거를 순접이라고 해요. 근데 역접일 때는 어떤 뜻이 되냐면 however랑 똑같아. 그러나, 그런데. 요즘 모의고사 평가원이 낼 때는 in fact를 however 대신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알아둬야 돼. 그런데 라고 되는 거고 얘도 예시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한 거야. 나 우석이 좋아하는 줄 알았지? 근데 사실은 나는 은우를 좋아해. 이러면은 우석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던 거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은우였던 거야. 그래서 얘는 앞에가 뒤집힌 거고 얘는 이대로 설명이 구체화가 된 거예요. 이런 흐름이 있어서 in fact는 앞문장이랑 뒷문장에 뭔가 맥락을 보고 얘가 역접인지 순접인지 파악을 해내야 돼요. 이해돼요? 이해돼? 우선 계속 해볼게. 우리는 사실 predictably irrational 하대요. predictably 하면 무슨 뜻일까? predictably 예측할 수 있게 비이성적이다 라는 뜻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예측할 수 있게 비이성적이다 라고 해서 반대말을 하고 있네. 우리 앞에서는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한다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근데 비이성적임이래요. 그래서 뭔가 흐름이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성적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이성적이었구나. A psychologist then early titled his book on this topic 이라고 해서 이 사람, 심리학자인 이 사람이 이 주제에 대해서 그의 책 이름을 이렇게 썼듯이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있게 비이성적이래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비이성적인 게 뭔지 뭔가 추가 설명 나오고 왜 비이성적이라고 하는지 나오겠지.
all of us engage in. 우리 모든 참여한다. automatic reflexive. 아까 이거 항상 겹쳐서 나온다 그랬지. 무슨 뜻? 자동 반사적인 거지. 자동 반사적인 사고에 참여를 한대요. 자동 반사적인 거에 참여를 해서 typically taking 하면 뭔가 취하는 거지. 갖는 거. easier path. 더 쉬운 길을 택하고 conserving mental effort. 정신적인 노력을 아끼면서. 그럼 여기서 easier은 흐름이 괜찮을까? 괜찮겠지. 왜냐면 우선 자동 반사적인 사고를 하면서 정신적인 노력을 보존을 한대. 정신적인 걸 아낀대요. 그러면은 더 쉬운 길로 가게 되겠지. 왜? 열심히 생각 안 하고 그냥 떠오르는 생각대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2번도 괜찮고 뒤에 보면 Although we each may have the subjective impression 우리 각각 모두가 주관적인 인상을 갖고 있어. 어떤 주관적인 인상? That we are careful thinkers. 우리가 신중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주관적인 인상을 갖고 있지만 우린 어때? Often make snap judgments.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판단을 하고 or no real judgments at all. 혹은 전혀 판단을 안 한대요. 그럼 얘는 앞이랑 똑같은 구조지. 여기서는 우리 이성적인 줄 알았지만 비이성적이야. 우리 판단 잘하는 줄 알았지? 아니지롱 이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predictably irrational 이라는 말이 이 말로 똑같이 또 쓰여 있는 거지. 우리 판단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 그냥 즉각적으로 판단해버리고 판단하지도 않더라. 그리고 이제 in addition이란 말하는데 in addition 무슨 뜻? 게다가 라는 뜻이죠. 게다가 추가적으로 또한. 그러면 얘는 앞에 했던 얘기를 뭔가 비슷한 결로 또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이지 못한 결정을 한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야겠지. 보면 numerous biases 수많은 편견들은 inhibit 억제하고 or override reflective deliberative thought 라고 해서 성찰적이고 숙고적인 생각을 방해하거나 억제한대요. 여러분 override 하면 억제하다, 무시하다 라고 할게요. 여기 무시하다. 우리가 비이성적인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판단도 안 하고 수많은 편견들이 우리가 이런 걸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야. 편견들이 뭔가 성찰적이고 숙고적인 생각을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땀같이 생긴 애가 있죠. 땀. 얘는 세미콜론이라고 하는데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미콜론은 접속사 역할. 앞문장이랑 뒷문장을 그냥 이어주는 역할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네가 비슷한 결인가 생각하고 보면 intuitive theories, 직관적인 이론들은 can also interfere with, 방해를 할 수 있어. 방해를 할 수 있어. 뭐를? acceptance of accurate scientific explanations. 정확한 과학적 설명에 acceptance가 뭘까? acceptance는 받아들이는 거, 수용이지. 그럼 수용을 방해를 할 수도 있대. acceptance는 수용. 그럼 얘도 앞에랑 결이 똑같은지 보면 되죠. 앞에서는 편견들이 이런 거 못하게 한다 라고 했으니까 직관적인 거는 수용을 못하게 한다 라고 하면 결이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직관론 때문에 뭔가 과학적인 설명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라고 하니까 흐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또한 우리가 비이성적인 이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우리가 왜 비합리적일까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판단도 즉각적으로 하거나 아예 안 해버리고 숙고적인 생각을 편견 때문에 못하고 직관적인 것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걸 못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비이성적인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understanding 했는데 우리 이 문장에서 여기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동사? 이 문장의 찐 동사는 누구인가?
그치, can make. 드디어 대답을 해줬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기 can make가 동사이고 앞에 있는 understanding이 주어인 거지. 이해를 하는 건데 더 이해를 하는 거예요. How our minds work and how biases may operate 라고 해서 이 문장 여기 이렇게 꺽쇠 표시한 거는 어순이 중요해요.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이런 것들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얘는 간접 의문문은 어순이랑 그 해석이 중요해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고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편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더 이해하면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Make us each less subject to fallacious reasoning. less는 덜이란 뜻이지. 그럼 잘못된 추론에 덜 취약하게 해준대요. 그럴까? 확신을 할 수 있으면 넘어가도 되는데 이게 맞나? 헷갈리나? 하면은 뒤에 거를 보면 돼요. 왜냐면 less subject to, more rational, more aware of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 A, B, and C로. 그러면 이렇게 and로 연결된 애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 질문에선 다 그래. and로 연결돼 있으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이성적이게 만들어주고 더 알게 해주나 생각하면 되죠. 더 알게 해주나? 그러면 얘가 좋은 것들이지. 이런 걸 이해하면 우리는 이성적이게 되고 남들의 사고의 문제를 더 알게 된대요. 그러면 잘못된 추론에 덜 취약하겠네. 그래서 4번도 흐름에 괜찮은 거였어요. 우리가 subject의 뜻을 몰랐다면 조금 헷갈릴만 했지. 왜냐면 뒤에 다 more 있으니까. 아마도 그래서 4번을 고른 친구들이 많았을 거고 실제로 다른 반들 풀어보면 다 4번 골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답이 없네. 5번이 정답이란 뜻인데 같이 봐볼게. Learning to understand. 이해하는 걸 배우는 거지. 뭐를? Built-in rationality 했는데 built-in이 뭐지? built-in? 만들어진이란 뜻이죠. 근데 안에 있는 채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내재된이란 뜻이라고 할게요. 우리 아파트에 보면 뭐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에어컨들 있잖아. 다 지어진 채로 있는 거. 그래서 내재된이란 뜻이에요. built in. 그럼 내재된 rationality of our mental processes. 우리의 정신적 과정에 내재된 합리성을 이해하는 건데 우리는 이 사람이 말하기로는 비이성적이었잖아. 지금까지 계속 비이성적이다 해놓고 합리적이다? 그럼 완전히 반대말을 한 거지. 이런 식으로 반대말이 쓰여있는 경우가 많고 얘는 irrationality, 뭐 비합리성 혹은 limitation, 한계로 바꿔 쓸 수 있어요. limitations. 왜냐면 우리는 이러한 편견이랑 직관 때문에 뭔가 더 좋은 사고를 할 수 있음에도 못하니까 한계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럼 이러한 한계들을 이해하는 것은 can also help us improve our ability. 또한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도와줘. 뭐를? To inform others more effectively. 다른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거.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대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 질문?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혼자 반대말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렇게 기출 하나 보고 나면 얘의 원문을 조금 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온 질문들은 다 원문이 있고 걔를 조금씩 변형해서 내거든? 책 4쪽을 보면 3, 4쪽을 같이 볼 수 있는데 4쪽에 쓰여있는 게 원문이고 3쪽 밑에 있는 게 우리가 방금 봤던 기출 문제예요. 근데 얘는 변형이 별로 안 됐나 봐. 봐봐요. 단어가 그냥 바뀌었을 뿐이야. 원래는 imped라는 방해하다라는 단어를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외우는 interfere with로 바꿔놨고 그 다음에 susceptible to라는 거를 subject to로 바꿔놨어요. 근데 선생님이 볼 때는 이 원문에 있는 단어도 다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리 반은 여기 있는 얘네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imped가 방해하다라는 뜻이 있구나. susceptible to는 subject랑 똑같이 취약한, 뭐뭐 받기 쉬운이란 뜻이구나 정도 기억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원문이랑 비교를 하고 나면 이제는 방금 봤던 이 원문을 가지고 주제랑 저자의 의도를 쓰고 뒷페이지 가면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있어요. 글의 구조를 원래 써오는 건 얘가 숙제거든? 우리가 이렇게 지문을 3개를 볼 건데 3개 다 숙제로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쌤이랑 얘는 같이 해볼 거야.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친절하게 문장 번호들을 다 달아놓고 번호도 심지어 모아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1, 2번을 읽고 걔네를 요약해서 쓰고 3번 요약하고 4, 5번, 6번, 7번, 8번 요약해서 적으면 글의 구조를 나타내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쌤은 그 지문을 띄워줄게 여기다가 여러분은 여기 5페이지에 1, 2번, 3번, 4, 5번 묶인 대로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그거 하고 나서 쌤이랑 같이 확인할게. 지금 시간 줄 동안 한번 요약해서 써보세요. 이해돼요? 어떻게 하는지?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문장별 요약을 하면 돼요. 아니 여기다가 각 문장의 요약을 적어주세요. 영어로 써야 돼요. 한국어로 써주세요. 한국어. 선생님이 뭔가 하라고 할 때는 거의 다 한국어일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고 predictably irrational 하면은 예측할 수 있게 비합리적이라는 것서 일관되게 비합리적인 사고를 한다. 즉 우연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똑같이 비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편견을 갖고 얘를 이렇게 평가했으면 계속해서 그 편견대로 하는 거고 아까 말했던 built-in 하면 내재된 이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인간의 사고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쓰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까 predictably irrationally 이렇게 따옴표 안에 있었지.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밑줄 쳐가지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문제를 내기 좋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신에서 많이 나오고 이따가 한번 풀어볼 것에도 있어요. 자, 여기 구문 분석 있는데 여기는 방금 했던 문장들 중에 우리가 조금 알면 좋은 것들을 해놓은 거거든? 근데 여기는 숙제 어차피 시중 노트, 이 수능 독해 노트 할 때 할 거여가지고 우선 지정만 해줄게요. 얘는 뭐 해오면 되냐면 수능 독해 노트 에다가 해오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다들 노란색 노트 있지? 그거 한번 꺼내볼게요. 자, 수능 독해 노트를 오늘부터 쓸 건데 우리 예시 뒤에 그냥 선생님이 여기다가 뭔가 표시를 하면서 말을 해줄게요. 우선 선생님이 이렇게 지문을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 지문이라고 하면 뭐 2025년 9월 뭐 30번 문제다 라고 적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문장별 내용 요약은 우리 아까 이 구조 채울 때 했던 것처럼 그냥 간단히 요약을 하면 돼요. 이 문장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요약을 한 다음에 이 지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별 유기성이라는 파트를 채워야 되는데 얘는 과제 가이드에도 설명해 뒀듯이 얘는 지문 속에서 문장의 역할이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장을 왜 여기다 썼을까? 이런 거.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문제 제기였고 그 다음에 뭐 반박 혹은 문제점 지적 이런 식으로 뭐 반박이 좀 더 좋겠죠? 반박 이런 거 쓰고 근거 왜 얘가 비이성적이라고 하는지 혹은 부연 설명 이런 것들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주장 이런 거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더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써오는 거고 오른쪽은 뭘 해야 되냐면 영어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영어로 쓸 거예요. 여기는 영단어를 쓰는 건데 이 문장을 요약해서 써도 되고 내가 요약이 어려워? 그러면은 핵심어 3개 이상 써오면 돼요. 첫 번째 문장을 요약하면 뭐라고 할 거냐? 그러면 we think of ourselves as rational actors 까지만 하면 되죠. 나머진 다 부연 설명이었으니까. 내가 문장을 쓰기 힘들다. 그러면은 뭐 we rational actors 해놓고 in fact predictably irrational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완벽하게 해야지 하고 막 압박 갖지 말고 이런 노트를 이제 내가 쓰게 되는구나 하고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달간은 막 빡빡하게 검사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주제문은 여기서 이 지문 속에서 주제문을 딱 하나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를 건지 써오면 돼요. 여기서는 이미 이 구조 해가지고 주제가 2문장이 제시가 되어 있었었죠. 그러면은 이거 중에 하나 써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 정리는 본인이 오늘 풀었을 때 뭔가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었어. 그러면 7개 이상 적어오면 돼요. 7개 이상 한글이랑 영어 뜻 다 적어오면 돼요. 한글이랑 영어 뜻 다 적어오면 되고 그리고 여기가 아까 선생님이 표시해줬던 여기 이 문장들을 하는 건데 얘를 옮겨 적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 해줬던 것처럼 연결사 표시해도 되고 혹은 아까 의문사, 주어, 동사 이런 거 썼던 거 그런 거를 그대로 필기를 해오고 한글 뜻으로 본인이 해석을 해오면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해석해오면 선생님이랑 비교하는 시간 가질 거고 그리고 밑에 오답과 정답은 내가 아까 문제를 풀었을 때 틀렸다. 그러면은 내가 몇 번을 골라서 틀렸는지 예를 들어 4번을 골랐다. 왜 골랐는지 뭐 subject 뜻을 몰랐다. subject 뭔지 모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은 5번이었는데 5번이 왜 정답인지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built in 하면은 내장된 이란 뜻이고 인간은 계속해서 비합리적이라고 했는데 rationality 합리적이라고 해서 틀렸다. 이런 거를 써오면 되는 거. 이해돼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설명 들어도 어려울 수가 있어서 할 때 막히면 쌤한테 밴드 채팅 언제든지 물어보면 되고 숙제는 우선 이 정도가 있다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방금 나눠줬던 그 칭찬 스탬프 있지? 칭찬 스탬프 설명해주고 잠깐 쉴게요. 칭찬 스탬프는 하루에 4개 받을 수 있어요. 하루에 4개. 출석하면 하나, 단어 통과 하나, 문법 통과 하나, 독해 통과 하나. 즉 올패스하면 4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10개 모이면
그때 10개마다 상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 시간 갖고 다녀야 되고 이거는 모든 수업 끝나고 문법 수업까지 끝나고 혹은 뭐 독해 수업까지 끝나고 9시 이후에 선생님이 이제 그 성적표들이 다 오거든. 오늘 하루 시험 봤던 거 그거 보고 선생님이 이거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올 패스하면 도장 받고 집에 가면 되고 하나라도 통과 못했다? 그럼 도장 받고 나머지 재시험 보고 쌤이랑 구두 테스트 확인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우리 원래 7시에 쉬는 건데 지금 한 지문이 조금 빨리 끝나서 지금 쉬고 7시 5분에 시작할게요. 이해됐어요?